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장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이 전시작전권, 종전선언 이런 여러 이슈들을 둘러싸고 대립이 지금 심각합니다. 상당히 격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었죠. 한미 안보협의회. 이 핵심 논의 주제가 바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였습니다. 한국 측은 이 무조건적인 전시작전권 이양을 요구했고요. 미국은 한국 측의 확고한 방위태세 준비 없는 이양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미국 측은 방위비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회의를 사실상 결렬 형식으로 마무리를 했죠. 사안마다 엇박자가 났고요. 공동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 문구도 삭제가 됐습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미 간의 갈등이 최고조 이르니까 이번에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비밀리에 워싱턴으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이 전시작전권 이양과 함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강조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미국에게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여지없이 딱지를 맞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얼마나 불쾌했는가 하는 것은 서훈 실장의 동정 공개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 측은 서훈 실장의 방미를 극비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이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서훈 실장의 방미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와대도 이걸 시인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외교부 쪽에서 미국을 몰아붙이려고 하던 계획도 모두 좌절됐습니다. 최정권 외교부 1차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한미 외교 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 이걸 동맹대화라고 합니다만 이 동맹대화 논의도 좌초가 됐습니다. 최 차관은 10월 중에 이 동맹대화를 열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미국 측에서 난색을 표해서 결국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수혁 주미대사의 탈미 친중 선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전시작전권 이양이죠. 이게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겠다,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미국 측이 최근 불가 입장을 공식 통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측 입장을 분명히 전했는데 그럼에도 청와대는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죠.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아직 문 대통령 임기는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다시 논의 과정에서 2, 3단계 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걸 내비쳤습니다만은 미국 쪽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사, 그러니까 FOC 검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내년에도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측이 한국으로의 이 전시작전권 이양에 극력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군사방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난로 대남 군사무기 등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한국군은 여기에 대한 대비도 극히 부족할 뿐더러 군사훈련 또한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이유를 든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 2년 넘게 지금 스톱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요체는 이겁니다. 한국군으로 전시작전권이 전환되게 되면 미래연합사령부 산하로 주한미군이 이제 배속되는 거죠. 또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미군의 생명까지도 미래연합사령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미국 측은 지금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미군을 거기에 맡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 측의 생각은 한미 안보협의회 직후 서욱 국방장관이 그런 말을 했죠.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가지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뭐라 그랬는가? 한국군, 그러니까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퍼 장관의 대답에 미국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전시작전권 이양을 끝내 요구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미군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번 한미 안보협의에서 주한미군 유지, 전투태세 유지 이런 항목을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 한미 간 의견 충돌은 전시작전권뿐만 아닙니다. 정전선언 역시 완전히 엇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날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을 했죠.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정전선언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정전선언. 근데 그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지난 9월 23일 날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546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실상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의 정전선언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만은 미국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신문이 여러 차례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정전선언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북한이 비핵화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미국 뜻이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 측과 접촉한 서훈 안보실장의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 1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면담을 한 다음에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났죠. 서훈 실장이.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전선언에 대해서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폼페오 장관도 21일 북한의 핵포기 없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밝힌 정전선언이 가능하냐 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 그리고 정전선언 등에 대한 미국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정전선언도 가능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정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상은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동맹 흔들기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수혁 주미대사가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국익이 돼야지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엄청난 파문이 일었었죠. 이런 탈미 친중은 이제 비밀도 아닌 공공연한 현 정권의 뜻이고 방향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서욱 국방장관은 21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장관급이죠. 이 장관이죠. 중국 국방장관인 중국의 웨이펑허 부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와 양국 국방교류 협력 활성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웨이 부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욱 장관이 중국 국방부장과 통화한 그날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이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정의와 평화의 승리라고 강조하고 나섰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을 침략한 항미 원조 전쟁을 정의의 승리, 평화의 승리, 인민의 승리라고 칭송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유린했던 중국의 국방장관과 평화와 안정을 논의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중국적으로 나날이 기울어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 모두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력을 계속하고 앞으로 70년 그리고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틀 전에 있었던 이수혁 주미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격으로 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국무부 명의로 미국은 한국이 수십 년 전에 이미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에 이어서
또다시 한미동맹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동맹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흔든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간단한 약속이 아닙니다. 특히 한미동맹은요, 정치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타래들이 이렇게 겹치고 또 겹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깨려 한다고 해서 쉽게 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런 말을 했죠. 한국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건 동맹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망언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특보 말대로, 그리고 이 정권의 핵심 지도층의 생각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 그러면 그 전제는 한미동맹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미동맹이 깨지면 한국을 지탱해왔던 모든 사회, 경제, 정치, 국제적 기반들도 다 허물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한국의 베네수엘라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이 자유진영에 남아있기를 거부하고 사회주의 진영으로 가겠다는 분명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보호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미론자들은 그런 완전한 탈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껍질과 형태만 남기고 한중연합 또는 한중동맹으로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것은 빼먹으면서 줄 건 안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요, 어디까지나 이건 상상 속의 구상일 뿐 현실화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그런 한미동맹의 무게를 잘 알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상호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1월 3일에 대선이 끝나면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미국의 압박들이 거세질 겁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 그리고 정권의 운명도 좌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중국 쪽으로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대북제재 해제도 미국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표 대북 정책이 암초에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소원은 북한과의 경제 교류일 겁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북 퍼주기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뜻을 이루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 벽을 넘어서야만 됩니다.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대북 지원을 구상했었죠. 심지어 미국의 반대 의사도 무시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교류를 하겠다 이런 구상까지 밝혔습니다만은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엔의 제재 위반 때문이죠. 문제는 그 제재가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유엔 인권보고안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부도 20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자들은 미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고 명시하면서 이 제재의 강도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요, 지난 7일에 북한 등의 나라는 미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기축 통화 국가이고 다른 나라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2차 제재를 부과할 수단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대북 제재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문재인표 대북 정책은 완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형국에 빠져서 그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북한의 비핵화 없는 대북 제재 해제는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계속 옹호를 한다 그러면 이건 북한과 같은 동료로서 치부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파국은 반중국 공동체에서도 빠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과연 미국의 동맹국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이겁니다. 동맹인 듯 동맹 아닌 동맹 같은
너 이겁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0일 미국의 대중 정책이 함께할 협력 국가로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 나라 협력체죠. 이 쿼드와 함께 아시아의 10개 나라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국은 언급하지를 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데요. 애틀랜틱 카운슬이 연 화상회의에서 쿼드 관련을 질문을 받으면서 매우 중요하고 역량이 있는 4개의 민주국가들이 영내에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쿼드 국가 외에도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핵심 협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대만, 팔라우, 동티모르, 몰타 이 10개 나라를 거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정작 혈맹이라고 불리는 동맹국 한국이 빠진 겁니다. 왜 빠졌을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간 균형 외교를 주장하면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실용적 접근이라는 전략적 모성을 탈미 친중 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동맹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반중 이슈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다자안보 협의체인 쿼드 참여를 거부하는 것에 이어서 화웨이라는 이런 중국 IT 기업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외교부 장관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반중국 경제 블록인 이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키스 클라크 미 국무부 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무리해서 약한 가지를 노리지만 이 약한 가지를 결국 우리 한국 같은 나라를 일컫는 겁니다. 세계가 단결하면 보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 개발도상 국가들을 황폐화시킬 팬데믹이 다가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도 이런 황폐화된 나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말 한 거죠.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은 조약에 의해 맺어진 유일한 한국의 동맹국이라 그러면서 한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클린 네트워크에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은 지금 시대에 외교적 중립이란 불가능합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적으로 반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당한 중간이라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11월 3일에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 정권이 만약 들어선다 그러면 대중국 정책도 다시 화해 모드로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반중 캠페인의 경우에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미국의 흐름에 순응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담들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계속 추구한다 그러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은 더욱더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과거에 한중 조공 관계로 되돌아가는 우를 범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과거 파먹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시대착오적 과거까지 답습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은 김정은 정권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중국식 경제체제로의 변화 정도라도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서야 가능할 겁니다. 결국 아무리 중국의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 없는 남북관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국이 그렇게 북한의 근본 개선을 위한 힘도 능력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의 형제 자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대 안보 유역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6.25를 항미 원조라 그러면서 우리를 침략국 취급합니다. 자기들은 승전국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깨자는 것은
나라를 망해먹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부디 이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의 현실과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도 올곧게 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